하지만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방송인으로 성공했던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였죠. 김동성 씨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유명했던 칼날 드리블기 스킬. 이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메달을 땄고 2002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6관왕에 오르면서 쇼트트랙 황태자로 등극을 했죠. 네. 김동성 선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일까? 우리 팬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순간이 보통은 이제 우승했던 순간들 뭐 이럴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는 워낙 우승을 많이 하고 금메달을 많이 따갖고 우승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2002년 솔트레이크 그렇죠.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심판의 오심. 그래서 안톤 오노에게 금메달을 내줬던 그 억울했던 순간이 맞아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김동성이라는 선수를 완전히 각인하게 만든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김동성 씨가 선수 은퇴를 하고 나서 쇼트트랙 코치 및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는데 S채널의 뭐 자기야나 K채널의 가족의 품격 이런 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혼설과 불륜설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 사생활 논란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맞아. 김동성 씨의 사생활 논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요. 2016년 국정 논란의 주인공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한때 내연 관계였다라는 소문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장시호 씨가 교제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김동성 씨는 부인을 했습니다. 2015년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며 힘들어하던 상황에서 장시호 씨와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을 뿐 사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네. 저 밀지 마세요. 네,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 네. 증인치를 얘기를 했으니까 풀려야죠. 장시호 씨. 네. 증인으로 나와서 저 3주 동안. 네. 말씀하세요. 네. 3주 동안 참았고요. 네네. 언론에다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네네. 법정에서 얘기하기 위해서요. 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더욱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갖고 있는 한 중학교 여교사가 사랑의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그 상대가 바로 김동성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그 여교사가 김동성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뭐 선물이라고 할까요? 애정 공세, 선물 공세를 했다는 게 알려져서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요. 엄연히 부인 있는 남자에게 이 정도 액수의 선물을 왜 주며 또 준다고 그것을 덥석 받은 그렇죠. 김동성 씨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참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어도 어떻게 심부름 업자에게 6,500만 원이나 주고 어머니를 청부 살해 말도 안 되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네. 제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에 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 어머니는 우리의 그런 애 아니라고도 감싸주셨잖아요. 그냥 되게 같은 이렇게 결혼을 한 같은 유부녀로서 그냥 사랑의 눈이 멀어서 되게 아둔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네.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를 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물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용인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어떤 내 개인적인 역사 같은 것도 있었다는 것이 이제 수사기관 등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끝없는 사생활 논란 결국 김동성 씨를 저 밑으로 정말 끌어당겨서 추락을 시켰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요. 아마 이건 몰랐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초록창에서 김동성 이 세 글자를 검색을 해도 프로필이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제 과거의 영광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연예인의 삶을 살아가는 스타들도 있지만요. 반대로 연예인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은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한 추억 속 스타들 중 색다른 직업으로 제 인생 2막을 연 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은요, 제가 노래를 오랜만에. 아니요. 해주세요.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네, 그 정도. 네. 바로 사랑일 뿐이야의 주인공이 김민우 씨입니다. 사실은 김민우 씨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9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요. 사랑일 뿐이야라는 데뷔곡으로 완전 초대박이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불렀어야죠. 어색해진 짧은 깎은 머리를 그게 어울리죠, 홍석천 씨. 네. 맞아. 그 이 이병열차 노래는 안에서. 이병열차.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연속 히트를 치면서 정말 가요톱 10 여기서 골든 트로피를 골든이 그게 5주 연속 5주 연속 네, 그렇죠. 2번이나 수상을 했어요. 아, 그거를? 네, 이 두 곡으로 사랑일 뿐이야랑 이병열차 안에서. 그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는 남자들이라면 정말 아,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럼요. 지금도 막 듣고 있는 네. 군대 군대 많이 가신 분이니까. 꼭 빠지지 않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만 김민우 씨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병열차 안에서 활동을 3개월. 3개월 하고 바로 영장이 나와서 인기 한창 많을 때.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활동으로 지금 약 30여 년째 이 노래가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명곡이야, 명곡이니까 네. 기억되지. 네. 그런데 데뷔 앨범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다면 제대 후에도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제대 후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4집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김민우 씨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변진섭도 있었고 뭐 양수경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발라드를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 군대가 요즘처럼 짧지 않아요. 그 사이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트렌드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다. 메가톤급 데뷔였기 때문에 서태지 아이들 전과 후가 노래를 좋아하는 그 세대들의 그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대한민국의 가요계에 그 전에 활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발라드 거의.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서태지 시대에 통했던 가수들은 발라드가 아니라요. 모두 잠든 후에 김원준, 흐린 기억 속의 그대, 현진영 이 정도의 댄스 정도만 승부가 됐지 발라드는 정말로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이 김민우 씨가 소속사와의 재계약에 실패를 하면서 혼자라도 음악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거액을 대출을 받아서 개인 녹음실을 차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녹음실을 차린 같은 건물의 이웃이 화근이 됐습니다. 지하에 조울증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LPG 가스를 폭발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김민우 씨의 1층 개인 녹음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낸 사고에 보상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황이었던 아이고. 거죠. 그래서 김민우 씨가 그 피해를 이제 오롯이 다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그때 당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26살에 신용불량자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보니까 이 마지막 앨범을 97년도에 4집을 이제 발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진짜 하필이면 또 IMF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라 더 막막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밤낮으로 각종 행사, 뭐 나이트클럽 공연 등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들어오는 일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다 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마저도 나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축가 섭외가 들어와서 그러면 결혼식장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혼식장까지 가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까지 직접 걸어서 이제 가서 축가를 부르고 이제 비용을 받아오는 그런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 3, 4년 방송 쉬면서 수입이 전혀 없을 때 나이트클럽 DJ를 했었어요. 근데 대중 앞에 이제 손가락질 받던 연예인인데
정말 밤에 술 취한 분들 앞에서 뭔가 음악을 틀고 춤을 춰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무대에 나가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김민우 씨도 그랬겠죠. 그렇겠죠. 예. 뭐 이렇게 힘겨웠던 김민우 씨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서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김민우 씨의 현재 직업은 뭔가요? 가수였던 김민우 씨가 네. 어느덧 15년 차 수입 자동차 딜러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수 김민우가 아니라 김 부장님이에요. 그렇다면서요. 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계속 김민우 씨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김민우 씨한테? 네, 뭐 이러이러한 수입차의 딜러가 됐습니다. 뭐 김민우입니다. 이 당시에? 예, 시작할 때.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김민우 씨의 정말 팬이었는데 내가 아는 김민우 씨가 맞나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용기죠. 근데 그렇게 동료들한테까지 그냥 문자 보내면서 영업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시겠다 싶었어요. 네.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 김민우 씨의 영업 전화를 받고 차를 사겠다. 아, 그래요? 약속을 한 분이 있다고요. 네, 그분은 바로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아. 영업을 시작할 때 전화를 했는데 뭐 서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 연락처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김민우 씨가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고 안부차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중고차 타고 있는데요 하더래요. 그래서 상관없다. 가끔 전화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래라 하면서 김태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시는 일 너무 멋져 보인다. 그 일을 힘들어도 10년 이상 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나도 성공해서 고객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맞아요. 멋지시다, 김태원 씨. 따뜻하네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김태원 씨 얘기를 듣고 많은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훈훈한 건 김태원 씨는 정말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샀어요? 재작년에 김태원 씨 아버님의 차를 사드리면서 실제로 김민우 씨의 진짜 고객이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다. 야. 맞아. 네. 그 노력 덕분에 이제 판매 왕 자리에도 오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영업사원들이 한 달에 한 2대 뭐 많이 팔면 한 3대 이렇게 이제 파는 반면에 김민우 씨 같은 경우는 영업 시작 2년도 안 돼서 한 달 평균 9대에서 10대를 파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M사 자동차를 800대 이상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당한 1억 계산하면 혼자 그래도 한 800억 정도는 매출을 여기서 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준 거죠. 내가 살려서. 그럼 판매왕이 될 정도면 빚도 금방 다 갚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1년 반반에 모든 빚을 다 갚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은행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용등급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이 끝난 줄 알았던 김민우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고. 네, 바로 2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족 휴가를 계획하던 중에 아내분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그 장기까지 염증이 전이된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이번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TV에서 따님이랑 같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내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9살이었던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끝나고 아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말이 아빠 세탁기 쓰는 법 좀 알려줄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와이셔츠는 오늘부터 내가 데려주고 세탁도 내가 해줄 거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눈시울이 또 또 글썽글썽거리십니다. 이게 뭐 그냥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이게 병으로 사별을 하면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멋있죠. 아유 정말.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아빠가 걱정되니까. 예.